강원도 원주시 석촌호수. 이곳은 겨울이면 단단한 얼음으로 뒤덮이는 고요한 호수로 주변 마을인 청송마을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다. 2025년 1월, 이 지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독한 날씨가 2주 넘게 이어지며 호수는 두꺼운 얼음으로 변했다. 3살 된 진돗개 현우는 청송마을의 김민서 가족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었다. 하얀 털에 검은 무늬가 어우러진 현우는 마을에서 영리함과 충성심으로 유명했다. 특히 민서, 12세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민서에게 현우는 늘 함께하며 그녀의 일상을 밝혀줬다. 그날 아침, 김지연, 민서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현우를 마당에 내보냈다. 호수 옆에 위치한 집마당에서 현우는 늘 산책하며 다람쥐나 토끼를 쫓곤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호수 위로 어슬렁거리던 어린 사슴 한 마리가 현우의 눈에 띄었다. 본능인지 호기심인지 현우는 순식간에 울타리를 넘어 얼음 위로 달려갔다. 지연의 현우, 안 돼, 라는 외침은 이미 늦어버렸다. 현우는 사슴을 쫓아 호수 한가운데로 400m 가까이 달렸다. 사슴은 민첩하게 반대편 기슭으로 도망쳤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속도를 늦춘 순간 재앙이 닥쳤다. 얼음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다. 그는 이제 기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얼음 위에 갇혔다. 지연의 다급한 구조 요청으로 30분 만에 소방대와 구조대가 호숫가에 도착했다. 쌍안경으로 상황을 살핀 소방대장 박준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기슭 근처의 얼음은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지만 현우가 갇힌 곳은 물밑 흐름 때문에 얼음이 얇아져 있었다. 사람을 보내면 위험합니다. 얼음이 구조대의 무게를 못 버텨요. 박 대장이 김민서 가족에게 전했다. 호수 한가운데서 현우의 겁에 질린 짖음이 바람에 실려왔다. 그는 움직이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아는 듯 꼼짝하지 않았다.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3년 동안 현우는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현우를 도울 수 없어요. 그녀는 흐느꼈다. 오후가 되자 기온이 더 떨어지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눈보라를 예고했다. 현우의 짖음은 점점 더 다급해졌다.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은 곧 청송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질 기적의 이야기로 변모할 터였다. 오후 중반, 현우는 4시간 넘게 얼음 위에 갇혀 있었다. 한때 활기찼던 진돗개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를 아꼈다. 추위가 그의 두꺼운 털을 뚫고 스며들었다. 간헐적인 낑낑거림이 민서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인근 지역에서 온 수상구조 전문가들까지 합류했지만 결론은 암울했다. 얼음은 사람의 구조를 허락하지 않을 만큼 얇았고 배로 뚫기에는 너무 두꺼웠다. 헬리콥터 구조도 고려됐지만 로터의 바람이 얼음을 부술 가능성 때문에 제외됐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폭풍이 다가오면 시야도 확보되지 않을 겁니다. 박 대장이 가족에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왔지만 김민서 가족은 떠나지 않았다. 지역 방송국 카메라가 현장을 담았다. 그때 68세의 퇴직 엔지니어 최영식 할아버지가 조용히 군중을 빠져나갔다. 석촌호수 옆에서 평생을 보낸 그는 작업실로 돌아가 계산과 호수의 기억을 떠올렸다. 전통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색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민서는 부모가 허락하는 한 호숫가 가까이로 휠체어를 몰고 가 현우에게 말을 걸었다. 조금만 버텨, 현우야.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현우에게 닿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얼음 위에서 현우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그가 있는 얼음은 이제 직경 3m 정도로 줄어들었고 거미줄 같은 균열이 퍼져갔다. 놀랍게도 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무게를 분산시키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고개만 기슭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지연은 민서에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시키려 했다. 가끔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고칠 수 없는 일이 있어. 하지만 민서는 단호했다. 현우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현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해가 지고 눈발이 거세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최영식 할아버지가 작업실에서 썰매에 실은 이상한 장치를 끌고 나타났다. 알루미늄 관, 발포 부유제, 원격 조종 장치로 조합된 기묘한 물건이었다. 그는 구조대에게 다가가 말했다. 60년 넘게 이 호수를 봐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현우를 구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박 대장은 회의적인 눈초리로 장치를 살폈다. 최 선생님, 이게 뭡니까? 최영식은 단호하게 답했다. 기적과 공학의 중간쯤 되는 겁니다. 지금 현우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어둠이 석촌 호수를 덮고 호숫가에는 구조대의 플러드라이트가 설치됐다. 현우가 밤을 견디기 어려운 기온이 계속 떨어졌다. 최영식의 계획이 무엇이든 폭풍이 시야를 가리기 전에 실행해야 했다. 최영식은 구조대와 김민서 가족에게 자신의 장치를 설명했다. 이는 무게를 넓게 분산시키는 경량 브리지 시스템으로 원격 조종으로 첫 구간을 밀어내는 방식이었다. 이론은 확실합니다. 첫 구간이 현우 근처까지 닿으면 안전한 경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박 대장은 물었다. 얼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최영식은 부유제를 가리켰다. 얼음이 깨져도 브리지는 떠 있을 겁니다. 논의 끝에 구조대는 이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최영식은 플러드라이트 아래에서 장치를 조정했고 민서는 눈 속에서도 현우가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자리를 지켰다. 현우는 특별해요. 민서가 최영식에게 말했다. 사고 후 제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현우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장난감을 물어오고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죠. 절 망가진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최영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현우를 집으로 데려와야겠군요. 오후 7시 18분 구조작전이 시작됐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첫 브리지 구간이 얼음 위로 놓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최영식은 원격 조종 장치를 능숙하게 다뤘다. 처음 세 구간은 순조롭게 10m 정도 뻗어나갔다. 하지만 네 번째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극한 추위에 기계의 기어가 얼어붙으며 멈춰버렸다. 안 돼, 민서가 외쳤다. 최영식은 조종기를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소용없었다. 기온 때문에 윤활유가 얼어버렸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기계 없이 나머지 60m를 연결할 방법은 없었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갇힌 채였다. 박 대장이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서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19세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강민재였다. 그는 브리지 구간을 보며 물었다. 이 구간 하나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죠? 7kg 정도. 최영식이 답했다. 강민재는 호수를 바라보며 계산을 했다. 그는 가방에서 긴 블레이드가 달린 노르딕 스케이트를 꺼냈다. 박 대장은 단호히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호수에서 4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어요. 얇은 얼음과 흐름을 알아요. 이 스케이트로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민서가 그의 앞에 휠체어를 몰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발효의 그 순간 불가능이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 민재가 스케이트를 신는 동안 누구나 이 선택이 기적을 낳을지 비극으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모두가 말렸다. 하지만 강민재는 단호했다. 속도와 접촉 면적이 중요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무게가 얼음을 뚫을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최영식이 첫 브리지 구간을 건넸다. 천천히 각 얼음을 테스트하며 움직여. 민재는 얼음 위로 미끄러졌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 같았다.
끊임없는 흐름으로 무게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했다. 민서는 숨을 참고 지켜봤다. 플러드라이트가 어두운 호수 위로 길을 밝혔다. 15m 지점에서 민재는 첫 구간을 설치하고 돌아왔다. 세 번째 구간을 설치하며 현우까지 절반 거리에 도달했다. 현우는 이제 민재를 보며 희망 어린 낑낑거림을 냈다. 할 수 있어, 민서가 속삭였다. 하지만 네 번째 구간을 설치하던 중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울렸다. 민재는 순간 흔들렸지만 균형을 잡았다. 박 대장은 중얼거렸다. 얼음이 너무 얇아. 민재도 이를 알았다. 현우까지 30m가 남았지만 얼음은 더 어두워졌다. 민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브리지를 포기하고 현우를 향해 직진했다. 그의 스케이팅은 놀라웠다. 뭐 하는 거야? 군중이 외쳤다. 최영식은 두려움과 감탄 속에서 말했다. 브리지가 너무 느렸어. 얼음이 더 빨리 깨지고 있어? 민재가 현우에게 3m 다가갔을 때 그는 몸을 낮춰 무게를 더 분산시켰다. 진정해, 현우야.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현우는 꼼짝하지 않았다. 민재는 조금씩 다가가 마침내 현우의 털을 만졌다. 그는 재킷에 넣어둔 구조용 하네스를 현우에게 채웠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더 위험했다. 얼음은 민재의 무게만으로도 위태로웠다. 현우를 끌며 6m쯤 갔을 때 큰 균열음과 함께 둘 다 얼음 아래로 빠졌다. 민서의 단돼 라는 비명이 호수 위를 울렸다. 구조대가 즉시 움직였지만 모두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민서의 얼굴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물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민재는 하네스를 놓지 않았다. 차가운 물이 그를 찔렀지만 그는 침착하게 숨을 내쉬며 방향을 잡았다. 현우는 공황 상태로 발버둥 쳤다. 민재는 그들이 몇 초 안에 빠져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놀랍게도 박 대장이 경고했던 물밑 흐름이 그들을 도왔다. 민재가 위로 헤엄치려 할 때 강한 흐름이 그와 현우를 옆으로 밀었다. 기슭에서 소방대원이 외쳤다. 얼음 밑에 움직임이 있어. 5m 떨어진 곳에서 그림자가 보였다. 플래시라이트가 그들을 비췄다. 그러자 얼음이 살짝 들리더니 민재의 주먹이 뚫고 나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현우를 밀어 올렸다. 현우는 앞발로 얼음 가장자리를 잡았다. 최영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흐름이 저쪽으로 가지 않아. 현우는 얼음 위로 올라오자 민재의 재킷을 물고 끌었다. 민서가 속삭였다. 현우가 민재를 구하려고 해 민재는 남은 힘으로 발차기를 하며 얼음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위험했다. 얼음은 구조대를 버틸 만큼 두껍지 않았고 민재는 저체온증에 빠지고 있었다. 그때 최영식의 브리지가 빛을 발했다. 이미 설치된 구간이 생명줄이 될 수 있었다. 민재는 무릎으로 기었고 현우는 그의 옆을 지켰다. 그들의 느린 이동은 영원 같았다. 그 순간 폭풍이 예기치 않게 변했다. 눈보라 대신 기온이 갑자기 올라갔다. 기상학적으로 드문 온난 역전 현상이었다. 박 대장이 말했다. 얼음이 안정화되고 있어? 바람과 물이 표면을 재결빙시키고 있어? 최영식은 이를 알아챘다. 15분 정도만 버틸 거야. 민재와 현우는 브리지에 다다랐다. 민재의 손은 얼어 감각이 없었다. 현우는 그의 옆에서 균형을 도왔다. 소방대원 2명이 브리지를 따라 접근해 그들을 안전하게 묶었다. 현우는 땅에 닿자마자 민서에게 달려가 그녀의 무릎에 쓰러졌다. 민서는 현우를 끌어안았다. 민재는 구급차로 실려갔다. 민서가 구급차로 다가가 말했다. 고마워요. 민재는 파랗게 질린 입술로 미소 지었다. 현우도 나를 구했어? 군중이 흩어지며 그날 밤의 기적을 이야기했다. 이상한 흐름, 기온 변화, 얼음의 강화. 모두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 대장이 최영식에게 말했다.
23년 동안 이 호수에서 구조를 했지만 저런 흐름은 처음 봤어요. 최영식은 민서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공학자입니다. 물리와 실용적인 해결책을 믿죠. 하지만 오늘 밤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믿게 됐어요. 3개월 후 원주시 청송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현우와 민재를 형상화한 동상이 세워졌다. 현우는 공식 치료견으로 훈련을 마쳤고 민재는 장학금을 받아 명문대에 입학했다. 그는 최영식과 멘토 관계를 맺으며 공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민서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며 척수손상연구센터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실험 치료를 시작했고 결과는 희망적이었다. 최영식은 브리즈를 개선해 지역 소방서에서 테스트 중이었다. 김민서 가족은 현우재단을 설립해 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견을 훈련시켰다. 이미 5마리의 견이 가정에 배치됐다. 행사 후 박 대장이 말했다. 기상학자들이 그날 밤을 분석했는데 설명할 수 없대요.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난 건 100만 분의 1 확률이래요. 민서의 아버지 김태호가 미소 지었다. 어떤 건 통계를 넘어선다고 민서가 휠체어를 몰아 조용한 곳으로 갔다. 현우가 민재와 최영식을 반갑게 맞았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려왔다. 현우 재단 대기자예요. 원래 현우를 만나고 싶었어요. 민서는 현우를 소개했고 현우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해가 지며 동상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그 아래 적힌 문구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한 상황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길은 열린다. 현우는 민서 곁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며 그 메시지를 증명했다. 얼음 위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